안녕하세요, 림모양처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좀 색다르죠? 나름의 브이로그이자 첫 분양권 매도 후기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을 가려 합니다. 저의 첫 투자의 물건이자 처음으로 줍줍했던 분양권 계약을 위해서인데요. 12시 계약인데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 좀 일찍 출발합니다. 인천까지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안전운전해서 가봅니다. 오늘 제가 매도한 물건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매수하게 됐어요. 때는 19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단톡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한 투자자분이 이런 정보가 있다, 바로 내일이니 원하시면 가서 줍줍해봐라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애기는 돌이 갓 지난 상태였는데요. 진짜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진짜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계약금이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마침 집에 딱 100만 원 현금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신의 계시다, 이거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게 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당시 투자에 투자도 모르던 저였지만 남편은 언제나 오케이를 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멀리 운전을 하는 게 무서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새벽부터 자고 있는 아기와 남편을 두고 나오는데 이게 뭔 짓이지 싶더라고요. 기차 타고 영등포 가서 1호선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랬던 기억이 나요. 처음 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배는 곧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 먹고 추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당시 저는 실거주 집 외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지라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다들 3, 4, 5 모여서 부동산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서울에 갓 상경한 사람 마냥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 놓을 곳 없어서 주섬주섬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공부하고 나니 그때가 최고조로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규제를 미친듯이 때리기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든 저에겐 어떻게 보면 럭키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추첨이 시작됐고 하나둘 여기저기서 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뒤 번호만 대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왔나? 역시 무슨 신의 계시야 이러고 있던 쯤에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움에 바라보던 시선을 그대로 받으며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근데 쫄보가 뭘 알겠나요? 남은 동호수 고르라는데 미리 마음에 생각해둔 곳은 이미 막 나갔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나가다는 사회자 소리에 정신없이 그럼 그냥 고층 하고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동안 멍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진짜 됐네? 되다니,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하다니. 약간 설레임 반, 걱정 반,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여기저기서 모두가 가자를 외치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곳 역시도 가자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자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엄청난 규제 속에서 분양권에도 힘이 가해졌어요. 바로 어마무시한 양도세였거든요. 힘없는 저의 분양권은 여기저기 치이고 마피까지 가진 않았지만 무피와 다름없는 금액에 거래가 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죠. 사실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심리가 얼어붙으면 순식간에 거래가 동결되고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비록 제가 하락장을 맞아본 건 아니지만 저의 분양권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얼마나 무서운 건지 조금이라도 겪어봤습니다. 특히나 투자자가 많았던 저의 물건은 가자를 외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고 소리 소문 없이 단톡방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급할 게 또 없었고 안 되면 등기치지 이 마음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봤어요. 당장 팔 게 아니더라도 사실 무섭긴 했습니다. 쫄린다고 하죠. 그 와중에 투자 선배님들은 기다려봐라, 결국은 오른다 응원해줬기에 저도 그냥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도 매매는 아니고요. 주변 대단지 브랜드 신축 분양권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랬고 지역의 공급 상황 또 규제로 인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풍선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 값을 찾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볕들 날이 왔어요. 규제로부터 무덤덤해지고 실수요장이 되면서 저렴한 물건부터 찾는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호가는 조금씩 오르는 중이고요. 근데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당시에 갈아타기 집을 선매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대출 조건이 1주택이었는데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한 거잖아요. 줍줍이라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2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담대를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한부 조건의 물건을 갖고 있던 거죠. 그 2년이란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먼저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아쉬워요.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 또 대출 규제가 줄줄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저의 물건은 더 흔들리게 됐어요. 또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다른 곳에 돈을 갚아야 할 걸 줍줍 분양권 중도금 대출 계좌에 입금이 돼서 1회차 중도 상환을 한 격이 됐어요. 잔한 물건은 실투금이 더 들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매물들보다 저렴하게 내놔야 다른 매물들과 대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매물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확 가격을 낮췄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부동산을 다녀와 보니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저렴하게 팔았나? 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냥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줍줍을 한 지 약 2년이 되지 않은 상황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선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행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에 준비가 조금이라도 됐다면 투자를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투자로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에겐 오히려 현재 주춤한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내 물건이 있어야지 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없는 가격 변동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 덕분이에요. 줍줍방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이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서 새로운 톡방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솔직히 주변에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면은 욕심 그만 부려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지금 오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저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같이 둔다면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주변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꼭 두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 투자를 하면서 더욱더 돈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돈이라기보다는 돈의 힘과 돈이 주는 효과를 더욱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모으고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뭣도 모르던 갓난쟁이 엄마의 투자기였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내용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부탁길 걸으세요.